어제 아침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이 태국 갔다 오다가 이 동체 착륙을 하다가 둔덕에 부딪혀서 화재가 나서 2명 살고 17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상가 애도의 말성을 표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어제 그 무안공항 바로 옆이 뻘밭입니다. 그리고 그 무안공항 바로 그 옆에 바다는 내해라서요, 강처럼 오히려 강보다도 더 조용한 데입니다. 얕은 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갖다가 뻘밭이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회를 했으니까, 선회를 했다면 그 뻘밭입니다. 그 뻘밭에 얕은 바다에 착륙시키면 뻘에 슬라이딩이 되면서 부딪히는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뭐 다 살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과거에 이디오피아 항공이나 또 서태평양에서 저 비행기가 바다 위에 착륙한 적도 있어요. 그런 비행기들은 넓은 바다에 착륙을 했는데 그래도요, 대부분 살거나 50명이나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가 비행기를 잘 모르면서 그런 헛소리 하나, 당분간 뭐 문제 제기 이런 거 음모론 퍼뜨리지 말고 입 다물고 추도나 해라는데, 추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 원인에 대해서 뭔가 이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걸 갖다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항공사하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 붙여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내용 중에 거기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지극히 이런 사건 재발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활주로에 내렸는데 활주로의 끝에 내려야 됩니다. 터치다운 지점에 내려야 돼요. 활주로 끝에서 300m 정도에 내려야 그 비행기가 동체 착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상 동체 착륙한 지점이요, 이렇게 빨리 내려야 되는데 한참 가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실제로 이 택시라고 하죠, 비행기가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또 속도를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꼬리 날개에 이 공기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접어져야 되는데 꼬리 날개가 접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을 역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려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보통 보내는데 이 역으로 이쪽으로 보내서 비행기가 공기 저항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공항에 터치다운 지점을 한참 벗어나서 땅과 접촉했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체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조종사의 실수였는지 왜 그랬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활주로 끝에 둔덕에 부딪혔는데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그 둔덕을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그 둔덕은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왔을 때 충격을 완화하면서 비행기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자, 무안공항의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영국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씨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321km의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도 이때까지 기체 손상이 없었는데, 자, 기체 손상이 나서 기체가 조각조각 나고 또 크게 화염이 난 것은 이 둔덕에 부딪히면서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비행장 끝부분에 로컬 라이트 안테나가 있지요. 그래서 항공기가 이게 끝부분이다 라고 보고 그쪽을 보고 이렇게 내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보통 로컬 라이트 안테나는 활주로와 같은 높이에 설치하는데 무안공항은 둔덕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둔덕이 콘크리트로 단단한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덕이 없었더라면 둔덕 너머는 뭐 브로크 담이 있고 팽팽한 지형인데, 자, 그렇게 계속 비행기가 치고 나갔더라면 거의 모두가 살아남았을 건데, 활주로와 불과 200m 거리에 이 콘크리트 둔덕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로컬 라이트 안테나를 꼽아 놓은 것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런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심했다.
활주로 끝에 저런 게 왜 필요하냐. 사실 비행장의 활주로는 만약에 비상 착륙을 하면 이 활주로가 끝을 지나서 계속 이렇게 속도가 잡히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백을 치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가를 덮칠까봐 그랬다는데 주변에 민가가 없어요. 전부 그냥 갈대밭이고 논입니다. 참. 그래서 둔덕을 왜 설치했는지, 그 둔덕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조류 충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안공항 자체가 처음에 국제공항이 아닐 때, 이 일반 공항일 때부터 정치 논리로 호남에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김대중 정권 때 그게 이제 만들어져서 연 992만 명이 이용할 거라 했는데 실제 2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청포호라고 이 호수도 있고 또 공항 담벼락 넘어가 갈대밭이고 늪지라 가지고, 그래서 철새가 수만 마리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14개 공항 중에서 철새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공활한 논이나 밭 그리고 갈대밭인데 왜 공항 길이를 그렇게 짧게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락의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커, 새와 충돌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BBC 방송에서는 이 새와 충돌해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BBC 보도에 따르면 항공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런 말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프리 토마스라는 이 항공 관련 전문가는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조류 충돌은 그 자체로 항공기를 잃게 되지는 않는다. 이 비극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말이 안 된다. 한국과 한국항공사는 업계 최고 모범 사례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로 랜딩 기어가, 즉 이 비행기 바퀴 착륙 장치가 펼쳐지지 않는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호주의 한 대학 항공학과 교수는 기고를 통해 보잉 기체가 사용하는 터보팬 엔진이 조류 충돌 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처와 또 회피 방법을 능숙한 조종사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에서는 이 항공 전문가들이 이것이 조류 충돌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류 충돌로 비행기 엔진이, 한쪽 엔진이 꺼졌다 하더라도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면 수동으로 조작 가능한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수동 작동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만 잡아당기면 18초 만에 펴진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비행기가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 활공을 하면서라도 실제로 이 비행기 항공료를 전부 버려야 되는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거리, 즉 한국의 어느 다른 공항에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예비 항공료가 있다면 항공료를 버리고 착륙을 해야 이 부딪히고 그리고 마찰열이 나고 충돌이 되었을 때 화재가 덜한데 기름이 잔뜩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제주항공은 저가 항공사입니다. 이 저가 항공사들이요, 굉장히 비행기를 보유 대수는 많지 않으면서 제주항공은 지금 45대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 온갖 군데 다 돌려요. 그러니까 태국 갔다 와가지고 또 일본에 또 갔다 오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이번에 사고 난 비행기가 최고 16시간, 15시간씩 연말 특수 시즌에 비행기 운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교통부에 한 비행기가 하루에 얼마를 운행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라인 정비라고 부르는, 반드시 비행기가 주행하고 오면 그걸 갖다가 또 정비하고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정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안 그래도 요 한 3년간에 3번이나 이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교통부의 이 항공규정이나 또 제주항공의 저 비행기 운영 형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이런 부분들, 아니 좌회전해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는데 우회전 했으면 뻘받칩니다. 차라리 뻘받치면 둔덕도 없고 끝까지 그냥 뻘밭에 미끄러지다 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섰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물에 부딪히면 땅에 부딪히는 충격보다 더 크다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깊은 심해고요. 무안공항이 있는 자리는 내해에다가 뻘밭이 있고 거기에 얕은 호수 같은 물들만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채 전문가랍시고 어설픈 충고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는요, 인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